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요. 네네. 네, 혹시 서북 청년단이 어떤 단체예요? 어디신가요? 예? 아니요, 저희 학생인데, 네네. 이걸 리포트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실례가 네. 안 되면은, 혹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해서요. 음, 네, 대학생이신가요? 네네, 그래요. 네, 음,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례를 무릅쓰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한번 검색은 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네? 인터넷에서 검색은 해보셨어요? 네, 검색은 해봤어요. 그러면 뭐, 근데 기본적인 제대로 건, 된 네. 자료는 안 나와가지고, 네,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네. 일단 좀, 기본적으로요, 네네. 서북 청년단은 네, 일단 우리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도 네, 이제 정교조에 의해서 근현대사가 좀 왜곡돼 있어가지고, 네, 학생들 대한민국 역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현대사를. 네, 일단 실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네, 일제시대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신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알다시피. 그 신문제가 네, 있다가 이제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가 네, 들어오면서 솔직히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강탈해 가면서 또 네, 다른 하나는 쉽게 말하면 그 기독교가 이제 네, 그 서양이죠.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 네, 유럽이나 그 선교사들이 네, 대거 들어왔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지 땅이 이게 조선이라는 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제시대 나라가 빼앗긴 나라였지만 그 네, 일본이라는 나라였지만 네, 거기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많이 전파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됐었잖아요. 알다시피 뭐 이미 조선 말기 때는 신문제에 대한 이것도 다 네, 부정하고 이런 상황들 보니까 순교자도 많이 생겼고 그러나 네, 이제 나라가 빼앗기고 이제 일제 차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자유로웠죠. 네, 그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창을 했었어요. 네, 그게 그 기반이 된 게 평양이에요, 평양. 네, 북한의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게 네, 110여 년 전의 일인데 네, 그 1919년인가? 그때 어쨌든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네, 그때 그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선교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설교를 하다가 네, 자신의 이제 허물, 자신의 죄, 그걸 이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게 이 크게 부흥의 불길을 일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네, 그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어요. 평안도 지역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지금 많이 대표되는 큰 교회들이 대부분 북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그건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종교계 기독교, 불교, 호국 불교 이런다고 네, 해서 연합해가지고 3.1 운동이라든가 이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민족 혼을 이제 일깨우는 이런 역사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할 때는 네, 그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김장인 장군 아시죠? 네, 네, 청산리 대첩, 청산리 네, 대첩이나 뭐 봉오동 그런 네, 대첩이나 이런 사건들은 우리 그 독립군 그 전사에 길이 남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인데 네, 이제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게 대성으로 이끈 바로 그 직후에 일본에서 네, 이제 그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조선인들을 네, 무차별적으로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조선 독립군단들이 이제 이대로 그 만주 일쪽 인근에 있다가는 이대로 거기 있다가는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우리 조선 민족들이 다 학살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북으로 부르고 이동을 네, 했었어. 네, 그 시대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중공 이제 공산당, 그 네,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사이에 또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네, 러시아에서도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소련. 네, 그런 시국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모든 전 네, 세계면에 공산주의 아주 뭐, 너무 이상적인 이제 이런 이제 이념, 새로운 이제 이데올로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우리 그 조선 그 독립군들은 어쨌든 일본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소련의 공산당하고 이들이 이제 그 독립군을 돕겠다. 당신들 그 군수물자라든가 이거 장비들 이제 그 무기를 도와줄 테니 그 장인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내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자인을 도와달라.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 독립군단이 이제 그쪽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어. 그 시대적으로. 네, 시대사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우리 독립군의 역사에 보면은 다 같은 독립군이 아니에요. 네, 독립군 중에 바로 인근에 있는 소련하고 손을 잡았던 연안파라든가 중국하고 손을 잡았던 쉽게 말하면 공산진영의 독립군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 통해서 그 민족 진영이 있잖아요. 네, 순수한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 진영 독립운동군들이 있었고, 또 네, 한 부류는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서양,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독립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자유진영, 네, 자유중의 독립운동군들이 있었어요. 그 세 부류의 그 독립군들이 서로가 모여가지고 이합지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족진영과 자유진영을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산진영은 바로 인근에 중국하고 소련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들의 좀 그 군사력은 무기에 등을 잇고서 그게 이제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시 참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왔어요. 자유시 참변이라는 저 정말 참혹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연해주 그 소련 땅에 있는 그 연해주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 그 청산리 대첩 이후에 네, 그 네, 일본군을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집결을 합니다. 그때 대한독립군단을 창설해요. 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전에는 전부 다 산발적으로 뭐 100명, 2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조직이 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대한독립군단 하나로 뭉치면서 이제 거기 뭐 김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령관으로 오래 해가지고 하나의 그때 3천 명이 모였대요. 역사적 사료에. 네, 그 대한독립군단이 딱 결성이 되면서 이제 연해주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소련으로부터 그 무기를 지원받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네, 갔는데 이제 소련에서 이놈들이 이제 거의 그 소련을 공산화 시키고 난 다음에 레닌이 그때 그 독립군들한테 쉽게 말하면 공산당에 가입을 해라. 공산당원으로 가입을 하라고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민족진영 독립군들이 왜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까? 그러면 소련의 그 말 그대로 허수아비 그 나라 정권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산진영 독립운동군들하고 독립가들 그러니까 이제 소련하고 이제 손잡았던 그들하고 이제 그 소련의 그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장 해제를 시켜요. 네, 그 시점에 이제 그 김자인 장군이 미처 그 직전에 그 눈치를 그 채고 그 야밤에 먼저 도주를 해요. 그것도 네, 또 도망 나온 거죠. 탈출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날 때 소련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무장해제를 요구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독립군들이 이제 그 무장을 거부하죠. 무장해제를. 거부했을 때 그때 참혹하게 학살당해봅니다. 말 그대로. 그 3천 명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한 뭐 100여명 정도 남았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 자유시 참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민족진영이나 독립운동군들이 저 공산진영, 저놈들 민족이 반역자들이에요. 저들이 민족 반역자였어요, 그때. 그래서 네, 공산당하면 치를 떤 거예요. 네,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같은 민족의 그 독립운동까지도 참하게 학살하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김자인 장군이나 이분들이 이제 그 완전히 반공주의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김자인 장군도 그 공산진영의 그 독립운동가 그 운동가들한테 이제 암살을 당해요. 네, 이게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고 또 북한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이게 그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가 이제 그 조선의 땅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네? 네, 외세에 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이제 소련이 그때 뒤늦게 이제 연합군에 편승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네들도 성전국이다. 사실은 성전국이 아니죠, 소련은. 네? 네, 미국하고 이제 거기서 다 해놓은 건데, 그거는 나중에 숟가락만 올린 것밖에 안 됐는데, 그 소련의 그놈들은 이제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바로 인근이니까 미국에서는 한참 태평양을 넘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려는 거 이제 미국이 그때는 군사력이 셌기 때문에 38선 꺼가지고 그 이상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8선이 꺼진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었으면은 한반도 말고도 공산국가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막았는데 북한의 38선 이북에 있는 이제 거기에는 해방이 맞으실 때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한에서는 이제 남로당에 이제 박헌영이나 예운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때 이제 그 미군정기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진영 남한에 있던 분들한테도 요청을 했었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당신들이 해라.
했는데 이제 민족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고사를 한 거예요. 그 네. 근데 이제 공산 진영에서는 이미 공산 진영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이가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는 공산 진영의 그 세력들이 시골 곳곳마다,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곳곳에 공산주의 세력들 다 심어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동사무소 이런 조직까지. 네. 그렇게 했는데 38선 이북에는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조만식 선생님.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선민주당이 결성됐어요. 조선민주당, 조선민주당은 자유진영입니다. 조선민주당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요, 북한에는. 왜 그들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사실 다 자유의 그 근간 아닙니까? 그 사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민주당이 결성돼가지고 이게 자유진영의 또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북한에서는 오히려 그게 됐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힘을 얻어가지고 공산당으로 내려와서 거기 박해를 시작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이제 그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산진영 남로당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은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니까 종교는 이제 아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하니까 종교자료 박탈해버린 거예요. 종교를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특히나 신앙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맞서 싸우다가 이게 김일성 암살 시도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놈들은 무자비하게 이제 조만식 쌤부터 다 구속시키고 다, 학살하고 이게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를 한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네. 지금 일부 거짓된 세력들이 선동하는 거는 마치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니까 뭐 지주들의 아들들 내려왔다니 미친 소리예요. 네. 그 시대에 무슨 지주가 그리 많습니까? 네? 그런 청년들이 내려가지고 무슨 서북천당 만들어요. 자기네 돈 갖고, 배불리에서 잘 살고 남을 사람들이지. 네? 어디 그때 당시에 지주들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그 순수한 사람도 있지. 독립자금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 이제 그런 했단 말이에요. 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실상을 체험한 거야. 네? 저들이 얼마나 말로는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통제 프로그램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은 이제 정상적 공산주의가 아니지만, 그때도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공산주의에 치를 떨게 된 거야. 그래서 가족도 잃고,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왔는데, 목숨 산을 내버렸는데, 남한에 내려보니까 웬걸, 남로당 애들이 전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남로당 애들 군부 내까지, 경찰 내까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경험을 안 했잖아. 북한 사람처럼. 북한 사람들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에다 허상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도 지상 낙원이다라는 그렇게 거짓 선동. 그때 신불출 같은, 지금의 이제 김제동과 같은 인물이에요. 지금의 김제동과 같은 이제 신불출이라는 인물인데 그놈이 이제 막 순회 다니면서 이제 인민들을 쉽게 말하면 선동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예능 같은 거 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마치 이제 지금의 우리 국민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기망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에 내려왔던 청년들이 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그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이대로 내두면 안 되겠다. 나라가 끝장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북청년단을 결성을 합니다. 46년 11월 30일 날. YMCA에서 이제 서북청년단 결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공산주의의 실상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연을. 공산주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는 거기서 종교 자유를 박해하고 있고, 모든 것을 통제 프로그램에서 인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들, 실상 고발하니까 국민들이, 학생들은 또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거짓된 선동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로당 세력들이, 조직들이 적색태를 가한 거예요, 그때. 왜 그놈들이 거짓으로 다 물들여놨는데 진실이 들어와가지고 거실을 근간을 깨고 있으니까 그놈들 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놈들이 무자비하게 이제 서북 청년 단원들을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막 그런 짓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북 청년단들이 이대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내려와서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걸 내려왔는데 왜 우리 저들이 당하고 마셔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 우리는 보복하자. 당한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서북청 단원들 10명을 이제 이것도 살해하고 죽이고 하면은 그러면 또 곳곳에 있는 이제 단원들 또 모여가지고 그들이 백석태를 가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저들이 말하는 서북청년단 백석태를 짓다냐고 얘기하는 그게 시초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네. 그 4월 3일 그거 서북청년단 그거를 또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4월 거예요? 3일 날? 그 4월 3일 뭐예요? 네. 세주 말하는 거예요? 네, 제주 3월 제주 3일. 그건,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냐면은, 아까 네. 말했지만, 남한에는 그 공산당이,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이제 건국주의를 결성하다 보니까 시골 곳곳 다니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 네. 요직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바꾸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유엔에서 이대로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빨리 그 독립정부 그 통일정부를 그냥 쉽게 말하는 한반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자 민주주의 방식으로 치르자고 요구를 한 거야. 그런데 소련은 거부를 했죠. 네. 아시죠? 유엔에서 이제 네. 동시에 선거를 치르자니까 그 소련은 거부를 했어. 그렇게 네. 해가지고 계속 시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 해야 된다. 빨리 네. 그 대한민국 그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님은 안 된다. 이래 되면 영구 분단으로 간다. 하면서 이제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솔직히 그 김구 선생님이 기망을 당한 거예요. 네. 김구 선생님이 그 시대 이미 이제 김일성은 이미 그 정부 수립을 거의 다 끝낸 상태야. 이미 네. 다 장악을 하고 조만식이라든가 민족 진영을 전부 다 구속 다 시키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다 됐는데 남한에서는 남로당을 다 살려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죽이고 그러지 않았거든. 그때 구속을 시키더라도 그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 미군정에서 그걸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최소한 네. 그런 한국전쟁 시대에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다고 뭐가요? 나와가지고 제주 4.3 사건이요. 네네. 네.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그 제주 사형 사건이 어떤 계기냐면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네, 그때 당시 그분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정부 수립 전이니까. 네, 맞아요. 그 동시에 5월 10일 날, 네? 네. 5월 10일 날 이제 동시에 선거를 이제 치르게 합니다. 미군정의 네. 유엔 감시하에. 그런데 이제 솔직히 곳곳에서 이제 그때 그 폭동들이 있었어. 그 여순 반란 네, 사건이라든가 네. 군부 내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네. 막으려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으려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공산주의에 다 장악을 했고 남한에는 남로당 세력들이 곳곳에 다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이대로 끌게 되면은 걔네들이 모든 걸 장악하는 그 시간 싸움이었거든. 그런데 남한에서 이제 그 유엔 정부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니 그러면 남로당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끝까지 그걸 방해 공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여순불 사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그 진압도, 원래는 진압이 안 됐습니다. 왜 군부 내도, 진압군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정보가 다 새는 거야.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북에서 내려왔다 이제 한 분이, 독립운동가였지, 과거에. 그분이 네. 이제 서북청년 단원에 찾아가가지고, 단장한테,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남한에 있는 이제 군사력으로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서북청년단 단으로만 이루어진 군사 조직을 만들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단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 이름 뭐더라? 어쨌든 그분 단장님이 이제 상인을 해가지고 네. 서북청년단 3,000명이 단원 3,0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18년대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백골부대 있죠. 3사단. 네. 백골부대 3사단 그 시효가 이제 18년대 시작됐는데 그 18년대가 서북청년 단원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단원이 구성돼가지고 그 18년대 거기에서 이제 거기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진압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육지에서는 이놈들이 안 되니까 왜 서북청년단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북청년단한테는 그놈들 어떤 거짓도 안 통했어요. 네.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가장 두려워했지. 서부에서 전혀 거짓말도 안 통하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제주도로 이제 쉽게 말하면 모이기 집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5월 10일 날 선거를 방해하기 목적으로 4월 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때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가 돼 있었는데, 한 개 선거구만 정상적으로 이제 경찰 하에 이게 이제 선거가 치러졌고, 나머지는 선거를 못 치를 정도로, 거기가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제주도가. 네. 그러니까 수차례 이제 이걸 이제 진압군을 파견해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주도 사람들 솔직히 이념이 뭔지 압니까? 그 시대에. 공산주의가 모르잖아. 경험도 전혀 안 했고.
그런데 이미 이제 공산주의는 솔직히 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마치 아주 좋은 것처럼 지상낙원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냥 서로 그 이웃, 그 친척, 이런 친족,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가족이 또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뭐 보호에 또 해주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온 밥도 먹여주고 이거는 사실 악의적인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친족 관계라는 게 특수성 때문에 이게 토벌이 안 된 거야, 토벌이. 네. 토벌이 안 되고 결국 6.25 이후까지도 간 거예요, 그 사건이. 완전 네. 토벌이 되기까지가. 네네. 그 전쟁이 터지는 6.25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도 그 여전히 그새 계속 발치사에 남아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승만 이제 그때 대통령이죠. 예? 그분이 했던 것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북청년 단원들로 해가지고, 네.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서북청년 단원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음. 왜 경찰력이나 군이 믿을 만한 조직에 토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이 없다 보니까 서북청년 단원들을 그들에게 이제 경찰권을 준 거예요, 경찰권을. 네. 지금 경찰복을 입힌 거야. 그리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토벌군을 보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는 이제 미군정 하에서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들어갔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제 그들은 이제 명령을 받고 그 권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토벌을 한 거예요. 네.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전쟁 같은 경우도 항상 뭐 사람을 죽고 죽이는 곳인데 거기에 정의가 있겠어요? 네? 네. 당장 내 옆에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내 친구가 저놈한테 칼에 찔러 죽이면은 삶이 안 돌아버려요? 네. 그때 이런 비정쟁인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전쟁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억울한 희생자가 왜 없겠냐고. 당연히 있지. 네. 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북청년단이 진짜 임신한 사람을 배를 찔러야 돼. 그거는 빨갱이 그놈들이 하는 짓거리야. 나는 믿어. 네. 왜? 서북청년 단원들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물론 다는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을 합니까? 네.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우리가 깡패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북청년단 그런 고난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때 거리에 깡패짓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할만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 네? 어떤 조직은 그런 게 없겠어요. 지금 미군도 이제 이라크 파병하는 거기도 보면은 포로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럼 설사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되면은 그들을 일단 그들에게 이제 그런 권력을 쉽게 말하면 경찰권이나 군이라는 권력을 줬던 대한민국 정부나 미군정 그들의 책임이에요. 엄연히 안 그래요? 네. 그들이 그런 권한을 조직했다면 어떻게 서북청년단이 서북청년단 이름으로 들어가서 한 게 아닙니다, 절대. 네. 그런데 지금 저놈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서북청년단을 학살했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 서북청년단입니까? 과거의 소속은 서북청년단이었지만 그때는 군인이었고 경찰이었어요, 엄연히. 네. 네.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사실 내가 안타까운 게 당시 이승만 정부가 서북청년단한테 너무 큰 짐을 주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피를 다 묻혀버린 거야. 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니까 이제 서북청년단 이들을 솔직히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솔직히 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반이 없잖아. 기반이. 네. 예를 들어서 남한에 있으면 가족이 있는 형제 중에 정치인도 있고 이러면 함부로 못하죠. 네. 근데 북에서 내려오고 가족을 다 버리고 내려오니까 솔직히 쉽게 말하면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서북청년 단원들 많이 이제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면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유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그들이 희생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네. 그게 서북청년단 원래의 명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가 초대 정부가 이제 그걸 이제 못 지켜준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네? 그런데 자기네들 지어야 될 책임은 그냥 서북청년단에 떠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사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이 정통성에 대해서 자꾸 저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가 책임 중에 하나가 난 거기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했던 이유는 서북청년단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금 이게 정말 희생했던 그분들의 정말 명예로운 명예가 얼마나 짓밟혔어요. 완전 깡패 집단으로 묘사돼가지고, 그 시대 서북청년단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존재 안 합니다. 그거는 100이면 100이에요. 그건 그들도 인정해요. 네? 그래서 저놈들이 종북 세력들이나 그놈들이 서북청년단 엄청나게 진짜 정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만 없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존재 안 하지. 이미 공산국가로 해가지고, 몰라, 뭐, 그때는 모르지. 박헌영이가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려움 없는 소리고, 그 시대에서는 솔직히 소련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서북청영단 그 실추된 그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키고, 그분들이 결코 이제 그런 그 테러단이 아니었다는 거. 예? 아까 말했지만 그 백색 테러는 그놈들이 먼저 적색 테러를 가한 거예요. 지금 김기종처럼. 네. 예? 그놈들 적색 테러를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앉아서 당할 수가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당한 만큼 대갚아주자라는 게 그 백색 테러의 시초예요. 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왜곡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네, 많은 게 여기- 그놈들은 자기네들 적색 테러한 것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봐봐라고 우리가 서북청단 재건할 때 저놈들 뭐 백색 테러가 부활했다고 별 헛소리 다 하더니만 지금 김기종이가 저 짓 하고 나니까 그놈들 뭐라고 합니까? 두두다고 있잖아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이게 리포트 때문에 그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네네. 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그럼 거의 한 열의 일곱은 다 왜곡이 돼 있는 거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게 네. 그 정교조나 네. 이게 보신중에서 이거 큰 실수를 한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 키웠어야 되는데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끔 하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뭐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내 말 다 믿고 이게 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면은 네. 내가 말한 주장도 한편으로 듣고 본인이 그때 시대 상황을 판단은 나도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나도 내가 배운 적이 없어. 다만 내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 그 시대 나는 어땠을까? 또 왜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다 취합하다 보니까 걸러낼 건 걸러내지게 되고 이제 내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또 그런 관련된 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정립이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궁금한 건데, 네. 이거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오영술 씨, 뭐, 이거는 뭐예요? 오영술? 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어제 네. 그 자정 막 지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놈이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아, 갑자기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그 세월호 거짓 선동을 네. 그 막기 위해서 제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선동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가 왜 거짓 선동이냐면은 지금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그 보도자료집 보시면 알 텐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요.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잠수함에 충돌했다. 뭐 국가가 안구했다.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과적에다가 그 불법 정축에다가 과적에다가 그리고 알잖아 이미 다 드러났잖아.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언제든지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래서 그 안에 비리가 엄청나게 집약됐잖아. 비리가 그 아시죠? 그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그 세월호 관련된 모든 비리 이런 이 부정부패 세력들 이놈들 척결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데 저놈들은 그걸 덮기 위해서 왜 지네들 주범이거든. 사이비 종교 구원파 있죠. 사이비 종교 세력들하고 종북 세력들하고 결탁이 돼 있어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래서 알잖아. 김일성이가 하나의 교주 아니에요. 교주. 태양신처럼 그대는 섬기잖아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그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사이비 교주들은 한 번씩 북한 다 가요.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그 방식 다 배워와. 이게 사이비 교주 그 사이비 교들하고도 말 그대로 이제 그 북한하고는 이게 같이 일맥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정말 진보는 정말 건강한 진보는 있어야 됩니다. 불순한 진보 세력들이 바로 이제 종북 세력들이고 불순한 보수 세력들, 그들은 부패 세력들이에요. 그 부패 세력들과 종북 세력들은 결탁이 돼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사실은 이게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흉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명운을 걸겠대서 이 세월호 이 사건을 해가지고 이 반드시 밝은 세고 내가지고 이걸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기 모든 명운을 걸겠다까지 그분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 엄벌 뺏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놈들은
두렵거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해보면 지네 건강이 다 무너지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 하지 못하게끔 그놈들 선동한 게 네가 죽여놓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진상규명 하냐. 니 7시간 뭐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퍼뜨리는 거야. 예? 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과적이고 그거의 불법 정축이에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아, 예? 네. 이게 한 가지 신뢰가 뭔지 알아요? 네. 그 광우병 사태 알죠? 광우병. 네네네. 들어봤죠? 네. 광우병이 거짓 선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광우병이 왜 거짓 선동인 줄 압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고, 네? 네. 미국산 쇠고기도 당연히 위험해. 네? 네. 위험하니까 미국이 또 그 SRM-V를 제거하고 원령을 또 제한을 하잖아. 네. 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면 그런 거 왜 제한합니까? 10년 때, 20년 새도 다 먹어야지.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북반부 지역이고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그 집단 농장을 하다 보니까 예. 초식 동물인 소한테 근초도면만 먹이려니까 수량이 부족하는 거야, 공급이. 네. 또 한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두 마리 키우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한 공장에서 막 수천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진화론에 어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서 환경에 적응하겠지 해가지고, 뭐 동물성 사료들, 네? 네. 그 단백질 이런 거 먹이면 빨리 크겠지. 이렇게 네. 넣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광우병이 발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호주 같은 나라는 사시사계절 거기는 이제 그 풀이 자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반부 네. 지대라서 거기는 네. 법으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어. 그래서 네. 호주산에 대해 소고기에 대해서는 뭐 월령장 같은 게 없어요. 네. 월령장 그거 다 먹어도 돼. 그래서 호주 소라고 하거든요. 청정소라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광우병이 발병해가지고 엄청나게 전국 세계적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월령 제한도 하고 이제 SRM 이제 규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압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처럼 북반부 지대잖아. 한겨울에는 풀이 없잖아요. 네. 그 미국의 사료체를 그대로 뺏겨왔어. 우리나라도 똑같이 동물성 사료 먹여왔어요. 네? 똑같이 먹여왔는데 우리나라는 월령 제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우에 대해서 SRM 제거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우리는 SRM 다 먹고 있어. 한우에 내까지 다 먹고 있잖아. 내가 56%인가 그런데 네. SRM 분포도가. 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국의 축산업계들 그게 바보입니까? 한국이나 나는 똑같은 사료체계를 먹이는데 걔네들은 SRMV도 먹고 있네? 그 10년대 소도 제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 주고 먹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에 정부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우리 폐기하고 버리지 말자. 한국의 나라는 미국에서 다 버리는 뼈 같은 것도 다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사고로 다 팔고 있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막지 못한 거야.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걸 왜 저는 그때 당시 우연히 알았어요, 그걸요. 우연히 네.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기갑이 알죠. 그때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네. 그놈이 2007년도에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던 놈이에요. 네. 왜 동물성 사료 먹이면은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리고 네. 동물성 사료 키웠던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강기갑에 17인이 국회에 발의를 했어.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그게 부결이 돼버렸어요. 네? 네.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이걸 굳이 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초식성 동물하고 잡식성 동물 있잖아요. 소나 뭐 개나 이제 강아지나 이런 거 잡식성. 그 사료 공장에서 이 사료 제조 공정을 이원화를 시켜야 되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거부를 해버린 거야. 네. 네? 그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팩트예요. 그러면은 감기가 우리나라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 저리 가라지고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혹시 담배 피세요? 네. 담배 펴요, 혹시 담배? 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모르고 피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알고서 피는 거지, 피고 있죠? 네. 알면서 피고 안 피는 자기 선택권이야. 네? 네. 그런데 우리는 한우가 국민건강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서 먹고 있잖아. 네. 그럼 그걸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까? 그때 2008년도에 내가 너무 열받았던, 너무 화났던 게 원주에서 그놈들 거짓 선동을 내가 우연히 진실을 알아. 난 진실을 알렸어요. 원주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한우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나한테 와서 정교조 선생하고 이 사람들 나한테 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네, 정교조고 뭐 자랑스럽게 뭐 가슴에다 정교조라고 뭐 참교육 정교조 다 붙이고 한 놈을 한 얘기야. 나한테 그런 말해. 그럼 한우도 위험하니까 일단 미국산 쇠고기도 위험하지 않냐.
그거부터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는 것도 막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차 한 거 한두에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니 미친놈 아니냐? 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모르고 피는 사람이 있냐고. 한우가 몸에 해로운 거 모르고 지금도 먹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국민 먹고 하면 국민 자유야. 뭐 정부가 수입하면 정부가 국민 입에다가 다 떠는 게 밀어 넣어줍니까? 강제로 먹으라고?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 몸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새끼 한 마리도 찍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그 완전히 진짜 내가 그래 핏기까지 만들어놨는데 네. 자기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강우병 걸리느니 차라리 한우 먹고 강우병 걸리는 게 더 낫다고. 그게 애국심이에요? 네? 그런 미친 소리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다 또 피켓 시위를 했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 강우병 거짓 선동 세력들이 그 세월호 선동 세력들 배후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 계속 내가 만났었어요. 유경건 씨도 만났고, 김용호 씨도 제가 만났고, 네?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했어. 당신은 실제 그들에게 용당한다. 자식을 잃은 그 고통, 그는 진짜 누군들 그걸 모르겠냐고. 그게 세월호 3사 당신들만의 고통은 아니다. 온 국민의 고통이다. 이 계기를 해가지고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가야만이 당신의 자녀들 희생이 그래도 헛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저 거짓된 종북세력 때 이용을 당하냐, 그대로.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쥐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외면해서 외면. 끝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꼼짝도 못해. 왜? 난 그대로 다가갔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 집회를 한다라는 글을 내가 거기다 올렸는데 카톡방에다가 올렸는데 그 놈이 이제 그 글 보고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말했죠. 해방 직후에 그들이 거짓으로 만들 때 진실을 우리 얘기하니까 그게 그 놈들은 이제 열불 난 거죠. 그래 나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죽이겠다고 죽이면서 나도 죽이겠다고. 네? 이게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걸 정말 이제 제가 그걸 올린 이유는 제가 협박을 당하고 대통령에게 정말 누가 되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많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들에게 그대로 쏟고 그리로 내몰리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분노스러워. 그래 내가 저놈들한테 죽어서라도 내가 기껏 내 목숨 내 죽어줄지라도 내가 그렇게라도 국민들 제발 최소한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솔직히 내 삶은 다 정문들이에요,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소한 그들이라도 더 이상 그 종북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올린 거예요. 제발 그들의 실상을 좀 알아달라고. 어쨌든 저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라는 걸 참고를 해가지고, 다른 정보하고 스스로 판단하라고요. 스스로. 제발 그들에게 일방적인 그 선동에 그게 진실이랑 기망당하지 마시고 그놈 정말 악랄한 놈들이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척하면서 첫째에 짓밟는 게 그들이에요. 내가 한 가지만 제가 더 실례를 더 먼저 합니까? 지금 서울시청에 가보면은 세월호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지하도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그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지하도에. 아, 네, 많이 지하도에 봤어요. 장애인 있어요. 그 얼마나 그 나쁜 놈이에요. 서울시장이 박원순이가 지가 힘이 없어요? 아니죠. 지가 그 정도 권력도 없어? 지가 그 정도 쓸 수 있는 예산도 없어? 아니죠. 그런 장애인들을 그리에 물론 간이는 춥진 않겠지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서명을 받게끔 해야 됩니까? 네? 정말 그들 돕는 게 뭐예요? 나도 지역에서 시민운동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그거예요. 저놈들은 사회적 약자 절대 안 돕습니다. 돕는 척 하면서 자신들과 정치적 이념이 맞을 때만 투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자꾸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 현장에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들 앞세워.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너태한 다음에, 그 다음 제 이용가짜 끊으면 철저히 버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그 자유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어떤 조직이 있다더라도 자유라는 게,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줬잖아, 모두를. 그럼 그 안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걔는 가차없이 쳐버려요. 네? 저는 그걸 압니다. 나는 박원순이가 정말 지가 사회 약자를 위한다면 왜 그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못 도와줘, 지가? 서울시장이? 그 정도 예산 편성할 능력도 없어? 그들 왜 그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게. 네? 대한민국의 질서가 왜, 그래 되면 그들이 있으면 또 다른 단체 또 안 하겠어? 그럼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화문 광장이 그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 자리는 집회가 불합니다. 집회 자체가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인데 그들이 지금 들어앉아고 지금 유가족 몇 명 있어? 몇 명 안 돼?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선동 세력들이고 나는 분명히 확신컨대 광화문 광장에 그 세월호 선동 세력들 있죠? 그들 중에 구원파 세력들 들어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단 말 있죠? 네. 등잔 밑이 어둡단 말. 그놈들이 살 길은 바로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그 진상규명, 그들의 죄를, 100일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 네. 막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사회에 자꾸 갈등을 야기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유가족에 대해서 내가 딱 그냥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거예요. 세월호 진상규명은,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다 폐기시를 없애야 돼요. 그거는 절대 진상조사 못 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세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 시간 다 보내요. 세금만 축내고. 네? 제가 얘기한 거는 그 해산시키고 세월의 진상규명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그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네? 그한테 책임을 묻고 당신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라. 6개월, 6개월, 1년, 1년. 그 다음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을 져라.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않고 어영부영하게 만약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그 김용호 씨한테 한 얘기예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영부영하면서 진상규명하지 않는다. 내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퇴진운동 앞장서겠다고. 네? 내가 박사모 창립발기인입니다.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아시죠? 네네. 그 제가 창립발기인이에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퇴진운동 나서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상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준 다음에 책임 물으라는 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죠. 네?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네? 제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도 이놈들이 지금 언론 노조도 봐.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언론 노조란 세력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어요, 지금. 네. 네? 민주노총 산하단체예요. 쫄깃짓을 하고 있어. 민주노총에서 민노당이 나온 거 알죠? 통합진보당. 네? 그들은 정치 세력이야. 네.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게 언론이에요. 알죠? 대통령도 공정 못 하잖아. 그런 언론이 특정 정치 집단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공정 언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네? 이거는 진짜 이거 고양이들 생선 맡긴 꼴이야. 그런데 그놈들은 지금 뉴스타파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고 그래서 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스타파 기자들한테 얘기해. 니네 정말 그렇게 정말 진실을 추구한다면은 언론 노조 탈퇴해라. 아니면 언론 노조가 독립을 하든가. 어떻게 민노총 졸기짓을 하면서 니네들 공정을 얘기한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강국된 진상에 대해서 얘기해라고. 왜 얘기 안 하냐? 그게 그들의 진실입니다. 불편한 순실. 이런 걸 학생들이 알고 이런 걸 좀 많이 좀 알려줘요. 네, 제가 발표할 때 꼭 추가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뭐 전화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내가 개방돼 있어요. 저는 이제 저놈들한테 뭐 죽인다 위협하더라도 좀 두렵지 않아요. 네. 누구나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누구요? 오영술 씨라는 분이요. 그 사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과거에 목사였던 사람이야. 과거에. 네, 그 책도 나오더라고요. 목사였던 사람 얼마나 위선지고 더러운 놈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그 지난 2월 8일 날 한 달 전이지. 2월 8일 날 국회 그 헌정회관에서 그 국회 내에 헌정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대한민국 사이버 국회라는 단체가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국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윤리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임명이 됐네. 2월 8일 날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놈이 그 말하는 거 들어봤죠? 그놈 사진하고 비교해봐. 그 얼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그들이 들어온 정말 추악한 위선이야. 네? 그게 진짜 과거에 이제 뭐 우리 그 뭐 부모들이 얘기하던 그 뭐 과거 뭐 빨갱이들 있잖아요. 진짜 그 늑대 탈을 쓴 이제 양이 탈을 산 늑대처럼 얼굴을 봐서 절대 그러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런 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저들 그 더러운 위선적인 그 실상을 국민들 제발 알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한 거예요. 내가 위협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혹시나 또 뭐 친구분들이나 혹시 이런 분들도 막 그럼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저도 진짜 얘기하고 싶어 학생들 상대로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도 얘기 듣고 싶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여러분들 거예요. 물론 저도 속하겠지만 여러분 미래인데 지금 복지 같은 거 바라고 이게 얼마나 추악한 건지 북한의 동포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막대한 건 알잖아요. 네? 그죠. 그 통일 비용은 지금 준비해야 근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착각하지 마. 같은 민족은 북한 동포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 비용을 비축하고 국가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지금 무상복지?
네? 무상급식? 그게 국민의 얼마나 진짜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돈을 네. 아껴가지고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국가 빚을 갚아 나가야 돼. 그래야만이 통일이 됐을 때 정말 혼란이 없이 그들도 북한 동포들 우리 품으면서 함께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저들 위선입니다. 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 진짜 얘기하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어쨌든 뭐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네. 연락 줘요. 네. 어떤 이제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정치 네. 현상에 대해서도 혹시나 본인이 어떤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전화 주면은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10년 넘게 제가 이 운동을 해오면서 네. 저 종북 세력다고 저는 대면하면서 그들 상대해 왔어요. 저는 나 그들 얘기를 듣기를 나 원해. 그래서 나 네. 인터넷에 내가 글을 쓸 때 항상 내 실명과 내 연락처 항상 공개를 해요. 네.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만큼 그들 생각도 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왜 저러는지도 이해하고 있고. 아이고, 어쨌든 뭐, 미안합니다. 제가 네.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아닙니다. 이거 이거 학생이니까, 또, 뭐 알아가지고. 대학생이라니까 저도 막, 네. 예, 막 그래야 되네. 이제 막 입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모르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봤어요. 아우,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연락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내일 발표할 때 이런 거 토대로 해가지고. 혹시 그 뭐, 이름 정도 네. 알 수 있나요? 네.